냉장고에다가 쑥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 망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코디네이터 정코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희 식자재들 마트에서 많이씩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식자재들이 잘못 보관돼서 이제 음식 쓰레기로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알맞은 보관을 통해서 정리에도 도움이 되는 꿀팁들이랑 꿀템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저희 첫 번째는 매일 먹는 이 쌀에 대한 보관법을 준비했는데요. 쌀이 직사광선을 맞거나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진행돼서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져서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또 생기고, 쌀 보관하면 고민되는 거, 가루응에 쌀라방, 쌀바구미 어디서 많이 보내드리죠. 재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쌀벌레 알들이 생기거나 집에서 이제 잘못 보관했을 때 쌀벌레 알들이 생긴 것이 적정 이제 온도랑 습도에 맞아지면 그때 이제 부화를 하거든요.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 그런 보관법 필요하겠죠. 이게 10kg짜리인데 가장 많이 쓰는 요 페트병, 여기는 제가 이제 완전히 다 말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물기 남아져 있는 거 보시죠. 물기가 남아져 있으면 그 쌀벌레들이 생기기 좋은 온도랑 습도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을 꼭 뒤집어서 다 말리시거나 닦아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1리터짜리 우유 페트병을 위에 이제 주둥이만 좀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깔때기를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주둥이를 잡고 이제 하셔야 돼요. 쌀이 들어가면 위에 올라서 무거워져서 이게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네. 공기랑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꽉 채워가지고 닫아주시면 네, 완성. 작은 작곡통들 이제 쓰시기 불편하다, 난 좀 큰 거 필요하다 그러고 싶으실 땐 이렇게 큰 쌀통도 있는데요. 네. 라겐나 쌀통 10kg가 11,700원이에요. 밀폐용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계량컵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위에 이제 밀폐를 시키고,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패킹이 좀 잡아주니까 이제 공기가 더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겠네요. 밑에 보시면은 바퀴가 있어요. 이제 하부장에 넣어서 넣고 뺄 때 엄청 쉽죠. 그거 꺼낼 때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계량컵을 이렇게 해서 밥하실 때 넣고 보관하셔도 돼요. 하부장에 습기가 좀 많은데 온도가 좀 높은데 그런 데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쌀벌레. 서늘하고 빛이 안 통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이제 보관하시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음은 쌀통 보관의 끝판왕, 진공 쌀통인데요. 까사만 무선 진공 쌀통이 24리터 69,900원인데요. 구성품들이 쌀통이랑 설명서, 그다음에 충전기, 바퀴가 있는 밑에 받침까지 돼 있어요. 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C타입 꽂아주시고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면 됩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 한 2초 정도 눌러주시면 바큐움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릴리즈 꺼지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바큐움 상태로 놔두면 공기들이 전부 다 이제 빠져나오는 진공 상태가 되는데요. 진공 상태가 되면 쌀이 더 이상 이제 산패 진행이 안 돼서 밥맛도 좋고, 근데 공기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니까 쌀벌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죠. 쌀통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쌀통이라도 쌀벌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계피, 마늘, 월계수잎, 김 먹고 난 제습제 같은 걸 통에다가 담아서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쌀벌레가 안 생겨요. 예, 쌀벌레 퇴치제인데요. 4,070원이에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양면 테이프 띄어서 쌀통에 붙여주셔도 되고, 그냥 넣으실 때는 양면 테이프 뜯지 말고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밀가루 보관할 때나 외국에서 파스타 면 만들기 위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밀가루 말고 그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월계수잎이랑 다른 것들 이제 쓰셔도 됩니다. 이 재료들로 쌀벌레를 이제 방지하는 건 되는데, 쌀벌레가 이미 생겼다 그럴 때는 소독용 에탄올이 있거든요. 이 컵에다가 이렇게 휴지 같은 거, 키친타월 같은 거 이제 놔주시고 적셔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우리 쌀벌레들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인데요. 랩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쌓아가지고 냉장실이나 냉동실 이렇게 넣으시죠. 근데 이제 냉동실에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수분이 날아가서 퍽퍽해져서 맛이 없어지는데, 고기들을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글래드 랩에다가 고기에 한 2배 정도 되게 이렇게 보고, 만져보시면 이제 글래드 랩은 여기 까끌까끌한 면이 있어요. 까끌까끌한 면이 접착이 잘 되는 면이거든요. 접착이 잘 되는 면을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지금 올리브유거든요. 기름 같은 거를 표면에 이제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공기가 통하지 않게 쭉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잘 쌓았습니다. 소분해서 넣으실 때 어떤 곡인지 언제 닿는지 모르잖아요. 척 아이롤이거든요. 척 아이롤 쓰고 이제 구매한 날짜까지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수박인데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자를 때도 중요하거든요. 세균이 묻어있던 것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깨끗이 닦아주시는데 식초,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과일 세정제 등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수박을 이제 큰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오, 엄청 잘 익었다. 이제 랩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냉장고에다가 쑥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랩을 씌웠다고 해도 공기에 노출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식중독균이라든지 황색포도 상규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수박 먹고 배 아파서 장염 걸리고 그러신 분들 많죠. 수박은 통째로 그대로 집어넣는 것보다 밀폐 용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넣는 것이 훨씬 더 세균 번식도 막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코맥스 신선재료 보관 용기가 이게 이제 7,500원. 수박 큐브 커터기예요. 6,490원인데요. 신기하게 재밌게 썰립니다. 이렇게 밀면서 이제 수박을 잘라주는 건데 그 밀리니까 여기 위아래를 좀 잘라주고요.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 큐브 형태로 그냥 깍둑 썰기가 바로 되거든요. 제가 내 건데 밀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쭉 다 잘라봤는데 생각보다 모양이 어떠세요? 괜찮죠? 칼로 물론 이제 다 자르는 게 더 깔끔하고 더 보기 좋긴 하지만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집어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수박을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꽉꽉 집어넣으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저희 이제 바나나인데요.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초파리도 엄청 생기고 그다음에 맛도 변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나나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꼭지 부분에 에틸렌이 활성화되어 있고 세균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방 더 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 3일 정도 지났을 때 검은색 반점들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올라오는 건 슈거 포인트라 그래요. 녹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어서 카라멜화 돼가지고 향이 더 진해지고 맛도 좋아지고 영양소도 한 8배 이상 증가되거든요. 그때 드셔보시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럴 때 있죠. 바나나가 양이 많다, 이렇게 남는다 하실 때는 어떻게 보관할까요?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면 반점들이 더 많아지면서 아예 상하는 그 과일이 너무 과숙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보관하시느냐? 꼭지를 이 정도씩 좀 잘라주세요. 꼭지를 잘랐는데 너무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노출되는 정도로 자르면 안 되고 한 1cm 정도 남게 그 다음에 랩으로 말아서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미리 키친타올이나 뭐 뽁뽁이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거 좀 물러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밑에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랩을 씌운 바나나를 넣어놨는데 7일 정도를 넣어놨어요. 보관한 걸 안을 이제 열어보시면 바가 좀 검게 됐죠.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리페놀이라는 거를 분출하게 되거든요. 화장품에도 들어가는데 노화 방지되는 거예요. 보통 바나나 7일 정도 되면 못 먹잖아요. 다 물러져서. 근데 지금 엄청 쌩쌩해요. 이거에서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다음은 이제 감자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냉장고에 넣으시면 저온 피해를 받아서 파랗게 되고 싸게 트면서 조리하실 때 이거 발암물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온에 일단은 보관을 하시는데 양파같이 수분이 많은 애들이랑 감자를 보관하시면 감자가 수분을 흡수해서 금방 물러지고 또 이제 싹이 나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수분이 많은 이런 채소나 과일은 같이 넣지 마시고요. 사과 이런 거 좋습니다. 사과 속에 이제 에틸렌 성분이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감자를 싹이 트거나 파랗게 되는 걸 좀 막아주는데 어떤 과일이랑 채소들이 에틸렌 성분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시죠? 여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농촌진흥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과일별로 저장 온도라든지 에틸렌이 생성이 많이 되는 애들, 민감성이 낮은 애들, 높은 애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를 뭐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 동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 드릴게요.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밥상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마늘. 이 상태로 계속 보관하면 매일매일 까기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까서 마늘을 그냥 넣게 되면 쉽게 물러지거나 곰팡이들이 막 이렇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보관하는 방법은 밀폐 용기에다가 넣는 방법인데요. 유통 과정 중에서 이렇게 흠집이 나거나 물른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흠집이 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고, 꼭지는 먼지나 흙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수분이 많아져서 물러지니까 이제 제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김 먹고 나면 뭐 제습제나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굵은 소금 추천해요.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딱 보이게 깔면 좋은데, 키친타올을 한 겹 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굵은 소금 있고, 키친타올 깔고 마늘, 키친타올 마늘 이렇게 보이시죠? 층층이 이렇게 단단씩 쌓아주시면 마늘이 물르지도 않고 곰팡이도 안 피고, 김치 냉장고 같은 곳에 넣어주시면 한 2, 3주 정도는 가거든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식자재 보관법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유용한 꿀팁 많았죠. 식자재들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참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사소한데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오늘 보관법 보시고 이렇게 활용 잘 하셔서 또 맛있게 음식 쓰레기 나오지 않게 보관 잘 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셔주세요. 여러 가지 보관법들 얘기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보시는 시청자님들한테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정리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 정리를 잘하지만 더 잘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분 모두 신청 가능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